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소규모 상가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전복 소비가 크게 줄면서 양식어가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주산지인 완도 노화도에서는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18 공법 3개 단체 모두가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그간 함께 5.18 행사를 기획했던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인 한국노총 광주본부에 광주시 지원사업비 부적절 사용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광주 도심의 빈 상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소규모 상가일수록 타격이 큰데 임대료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수익률 역시 0%대로 금융권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학교 후문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한때 광주 청소년들의 핫플레이스였지만 지금은 손님이 크게 줄면서 횡하니 쇠락의 길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임대 표지가 나붙어 있고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1층은 물론 심지어는 4층 건물 전체가 통째로 비어있기도 합니다. 상권이 죽어간다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있죠. 공실 쪽이 거의 술집들이에요. 보시면 첨단, 창문 이런 쪽이 번화가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광주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광주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8.7%. 코로나19 초창기였던 지난 2020년에도 5.15%에 그쳤는데 지난해 5.85%까지 오르고 올 들어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0% 이상 높아진 건데 이 같은 공실률은 전국 평균 6.9%보다도 1.8%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상가들이 밀집한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는 14%를 넘어섰고 전남대 인근 상권은 23.1%까지 치솟았습니다. 업종 변경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해보기도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 돈은 돈대로 들고 영업은 잘 될지 불안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작년 거리두기 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도 다른 동네로 가볼까 지금 상권 변화와 경기 침체, 소비 패턴의 변화가 겹치면서 비롯된 건데 이렇게 문을 닫는 소규모 상가가 늘면서 투자 수익률 역시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소규모 점포의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는 0.39%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금리 인상으로 받은 임대료로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이자도 못 낸다는 겁니다. 점포가 안 나가니 임대료를 내리고 그래서 또 낮은 투자 수익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들은 특히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경쟁으로 인해서 크고 목 좋은 곳만 잘 나가고 그렇지 못한 곳은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고착화되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8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 아직도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광주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무려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장시간 나홀로 농작업이나 격렬한 야외 활동을 삼가는 등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데요. 소나기 소식은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 대불 3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은 노동자였는데요. 현대사모중공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당국이 긴급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불산단에 위치한 현대사모중공업 대불 제3공장.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40대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중국 국적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 노동자는 용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탱크 입구를 임시로 막은 두께 1cm의 철판이 1.3m 높이에서 떨어졌고 얼굴과 어깨, 다리 등을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사장명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대불산단에서는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불법 하도급 등 조선업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 부분과 이런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자들의 안전 이거는 매우 열악하고 어디서부터 이것을 실타리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전남 산업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적색 경보까지 발령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숙박업소나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령상 문제와 인력 부족 때문에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점검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무관심 속에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소방서가 순천의 한 마트에 소방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화재 대피를 위해 소방법상 비상구에는 어떠한 물건도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트 창고에 화재 대피용 비상구 앞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점검원들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예비 전원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예비 전원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전 시 화재 감지 설비가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전 이상이 뜨죠. 네. 이게 배터리가 지금 전압이 낮으니까 네. 배터리건 교체하면 될 것 같고. 네. 소방당국은 매년 다중이용 시설을 다니며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작동하고 있는지, 화재 대피로를 확보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트, 극장,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천만 해도 단 4명의 화재안전 조사 직원이 다중이용시설 6천여 곳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행법상 소방안전점검을 하기 전 이 사실을 건물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소방당국 주관의 조사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전라남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소방 불법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피로를 알리는 계단의 유도 등도 원래는 24시간 켜져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꺼져 있을 경우엔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도 소방본부에는 단 한 건도 시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신고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통보를 하게 되면은 비상구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우려되는 피해만큼이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법령과 인력이라는 난점 속에 시민들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화재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경찰이 한국노총 광주본부에 위탁사업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은 광주시가 한국노총 광주본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인건비 일부가 노조 간부에게 지급된 내용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복지관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해당 간부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챙겨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해임된 전남대학교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상영 판사는 학생 등에게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해임된 교수의 행위는 중대한 품위 손상이라며 해당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고 대학에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올해 전복 소비가 줄면서 양식 어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어민들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복 주산지인 완도 지역에는 9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 땅끝에서 여객선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완도군 노하도. 전복의 섬으로 불리는 노하도는 예년 같으면 전복 출하 작업으로 분주할 시기지만 올해는 한산합니다. 양식장 관리선들은 항구에 묶였고 전복 작업장도 멈췄습니다.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노화 보길도 해상에 펼쳐진 전복 양식장은 3,093헥타르, 축구장 3,700개 면적입니다. 완도군 노하도 해상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모두 출하되고 텅 비었어야 될 가두리들이 모두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 1kg에 10개 미만인 이른바 대복들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50% 하락했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유득이 더 출하량이 감소되고 어민들이 아주 시름이 좀 높습니다. 생산비조차 나오지 않는 가격도 문제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40% 수준으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든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복은 비싼 식재료라는 인식이 강해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전복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전복 소비가 급감하면서 어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전복 호황기에 귀촌한 5년차 미만 젊은 어민들의 파산 신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하도에서만 20명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7명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대기자만 500명이 달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으로 했던 분들은 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수온에 이어 적조 발생 우려가 높은 다음 달입니다. 추석 특수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회성 판매 행사보다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복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행정조치에 나섭니다. 시교육청은 조달청 부정당 업체 등록을 위해 이달 말까지 검찰에 적발된 업체들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최대 2년 동안 광주 지역의 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지역 43개 교복 판매 대리점 중 담합에 참여한 39곳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5.18 공법 3단체 모두가 민간주도 5.18 행사를 기획 개최하는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5.18 유족회에 따르면 최근 유족회는 행사위원회에 5.18 부상자회 등 두 공법단체 복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머지 공법단체와 뜻을 함께 하겠다며 행사위 탈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두 공법단체는 지난 2월 특전사 동지회와의 초청 행사를 강행해 행사위 참여 단체들과 갈등을 빚었고 지난 3월 행사위를 탈퇴한 바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도 공법 3단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사위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공석이었던 지역위원장을 임명하고 일부 지역은 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량감 있는 후보자를 찾지 못해 인물난을 겪는 등 내년 총선은 여당과의 경쟁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문화방송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색이 짙은 대구에서 열세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서야 대구의 모든 지역 위원장에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대구 북구을 지역에는 신동환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중남구 지역의 허소 위원장, 달서구병 지역의 이준혁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일부 위원장을 교체하며 대오를 갖췄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몇 달 전부터 총선 기획단을 꾸릴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중 구성할 예정입니다.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는 것이 목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 김부겸, 홍일학과 같이 내세울 만한 중량감 있는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본인이 계속 정치적인 뜻을 가지시면서 대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계속 우리는 중점적으로 다 하겠다는 게 현재 우리 시당의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총선 기획단 구성 계획조차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년 인구가 많아 진보색 정당이 더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 때처럼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중앙정치에서 갖는 민주당의 이미지를 좀 극복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더 창조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한 뒤 의석을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출신 의원의 배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개편 논의마저 계속 미뤄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북의 몇 안 되는 프로구단으로 도민의 사랑을 받은 KCC 농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0년 된 낡은 홈구장을 새로 짓겠다던 전주시가 8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전주시가 현 경기장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협의 요청까지 보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3년 동안 수차례 리그 우승을 석권하며 도민들의 사랑을 받은 전주 KCC 프로농구단. 허웅과 이승연, 라거나 등 스타 선수를 보유하며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구장인 전주 실내체육관이 지은 지 50년 된 낡은 경기장으로 위상이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협소한 주차 공간과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관람석은 물론 안전등급이 C등급을 받을 정도로 안전성에도 우려가 큽니다. 케이블선들 많잖아요. 그걸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많이 낡았어요. 지난 2016년 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추진하자 전주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체육관 신축을 약속했던 전주시. 올 연말까지 경기장을 완공하겠다며 지난해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는 매입 절차만 진행됐을 뿐 나무와 풀이 무성하고 시공사조차 선정되지 않아 완공이 3년이나 늦어질 전망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행정 절차, 실시 설계, 절차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하된 게 임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 심지어 전주시가 전북대와의 사업을 위해 올겨울 시즌을 끝으로 체육관을 비워달라고 협의를 요청하자 구단 측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 측은 단순히 관련 협의를 요청한 것뿐이고 없던 일이 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갈등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입니다. 구단이 재차 연고지 이전을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구단 관계자는 연고지 이전을 포함해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진행 상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구장 건립은 8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근데 아직 첫 삽도 안 떴어요. 세상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어느 프로 구단한테 한 1, 2년 동안 딴 데 가라고 얘기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었는지. 퓨처스 리그는 물론 KBO 리그까지 유치하겠다며 속도를 내는 야구장 건립과 비교되며 전임 시장 지우기 아니냐는 주장까지 대두되는 상황. 산토끼를 쫓다 집토끼까지 잃는 것은 아닌지 우려 속에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모두가 동참하는 5.18 정신 헌법 수록 추진본부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7명 전원은 지난 19일 광주시와 현안 간담회를 갖고 오는 9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여야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동의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 대구 간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인공지능 2단계 육성법 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 북구가 성범죄를 저지른 실업팀 운동선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논란입니다. 북구청 소속 실업팀 운동선수 A씨는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퇴직했고 북구로부터 퇴직금 등 1,8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